중국 우한 코로나 이 역병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후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씨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을 한국으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위험하다 해도 위험한 곳에 서일수록 더 사람을 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까지 쌓였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4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이탈리아 교민들을 전세기로 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원도 평창과 천안에 격리시켰죠. 그런데 강원도 평창 더 화이트 호텔에 입소한 격리자들, 그들에 대해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렇게 됐죠. 그들에게 뭐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1인 1실로 되어 있는 그 격리장소 방문 앞에 붙여 놓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딱한 일 아닙니까? 누구나 다 노트북도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도 있고, 그런데 굳이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놔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그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전화 쓸 줄 몰랐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4월 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접수된 건수가 1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죠. 이들은 식사를 그 격리시설에 있는 조리실에서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락과 관련해서는 나는 채식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아기가 있으니까 맵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양이 부족하다, 좀 많이 달라, 혹은 짜장면하고 족발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주문이 많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4월 2일에 외부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하는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돈을 방문 바깥으로 내놓을 테니까 외부 음식을 배달해 달라, 또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3일에 걸쳐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3일 2대12 간식 심부름 좀. 격리된 이탈리아 교민 공무원에게 민원, 간식을 좀 사다 달라 하는 것이죠. 4월 2일 조선일보 유럽 입국 교민 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간식 사다 주세요. 4월 3일 세계일보 간식 심부름까지 이탈리아 교민 도 넘은 일탈 눈살, 이런 그 외에도 많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라든지 기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것들, 또 그것이 처음 보도된 이후로 하루 이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는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국민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댓글이라든지 또 SNS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많이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단어로 이것을 쓴다면 분노,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우한 코로나 국내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리마여는 국민들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죄 없이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병도 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사태가 속수무책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그 화병이 응축된다, 그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쌓이고 쌓인 화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심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 또 쉽게 낙담을 한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거기에 때때로 분노, 어떤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감, 그리고 아주 자주 느끼는 것은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을 낸다 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짜증을 잘 낸다 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은 그런 증상은 아닌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은 중대한 위험 신호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 교민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기사,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교민은 직접 무슨 특별한 짓을 한 것도 아니죠. 그것이 이제 단추를 누르는, 그러니까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간식이라고 하는 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통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매점에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돈도 내겠다고 했죠.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평상시 같으면 오히려 간식을 먹고 싶은 거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짜장면이나 족발을 먹고 싶은 거냐, 뭐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사다 주는 심부름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진짜로 정색을 하고 화를 냅니다. 겨우 간식 좀 먹겠다고 한 건데, 이것이 그러면은 교민 데려오는 거 마땅치 않아 하던 우파 국민들이 그러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 국민은 정부나 문재인 씨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교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우파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번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다 싶은 그런
그러니까 중도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분노하더라. 이건 상식 바뀌잖아.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리고 좌파 국민은 당연히 아주 세게 욕을 했습니다. 좌파 국민이 욕을 했다 하는 거 좀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 이번에 이러한 반응을 보면은 우한 교민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 겁니다. 우한 교민 때 어땠습니까? 간식 보내줬죠.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호두과자. 그리고 응원을 해줬고 SNS에서 응원전을 릴레이 응원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외국어 편말 들고 위아 아산 이래가면서 지나치다 싶게 했습니다. 물론 좌파 국민들이 앞장을 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건가? 그리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병명으로 블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코로나19 블루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조차 지금은 교민들을 쇼로서 실어 오기는 하면서 우파 교민 때처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 밥만 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씨가 찾아가고 국무총리가 찾아가고 다들 난리 법석이었죠. 그때 문재인 씨의 그 구첩 반상 도시락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밖에서 반찬을 골고루 갖춘 그런 밥을 실어 날랐습니다. 도시락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격리시설 안에서 해서 준다고 하죠. 그것도 도시락으로 만들어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제는 피로도가 높아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우한 교민은 중국에서 왔으니까 친중 성향이어서 특별히 잘해줬을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친중이 아니면 중국 이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안 친하게 대하면 되지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같다. 이렇게 보이죠. 이번에 이탈리아 교민 그들은 돈을 내겠다. 그러니 간식을 좀 사다 달라. 또 그렇게 격리하고 그동안에 관리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화병이 쌓이면서 우울증에 분노까지 겹치게 되면은 명백하게 복수심이 없으면서도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탈리아 교민이 그렇게 괘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참을 수 없다.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서서히 전체 국민의 이러한 수위가 위로 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질병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죠. 바로 세월호 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서남수 장관이 컵라면 먹다가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죽일 듯이 욕을 했죠. 아니 겨우 컵라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에 그 라면이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억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겨우 간식인데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사람은 이렇게 뻔하게 왜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되는데 또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 무능과 그리고 그 이상한 혁명정신, 그것이 우리 5,100만 국민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굳이 이것을 명명을 하자면, 이름을 붙이자면 코로나19 블루에다가 국민이 두뇌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두뇌 반발 부분은 국민의 생존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블루 그것이 어째서 바로 힘으로, 폭력으로,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분출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폭력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외계에 전달이 되면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씨 측입니다. 좌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월호 블루, 그때도 그런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하겠죠. 그 세월호 블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것이 길게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시킨 셈이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블루를 학습한 겁니다. 그런 쪽의 감성이 민감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들은 노란 리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모든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들의 책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월호 블루라는 그것의 발단은 사고가 얼마 동안 났는가? 사실 하루 동안의 모든 상황이 다 진행이 됐죠. 세월호가 물에 빠지고 다음날 또 빠지고 2달 동안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블루, 이 발단, 이것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면서 사실은 처음 들어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에 보면은 자꾸 더 일찍, 더 이른 시기에 이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됐다. 물론 중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청와대에서 얼마나 일찍 알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을 속였는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든 2020년 1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려운 것은 약도 없죠. 뒤늦게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큰 나라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다를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중국하고 바짝 붙어 있는데.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감염자, 감염 의심을 받는 자, 심지어 감염 지역까지 오염됐다, 이런 표현을 망설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실험실에서도 오염됐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쓰고 있다. 더럽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일정 부류의 대중들은 대구, 경북을, 지금 보면은 경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더럽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물건은 쓰지 말자,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인간 생명에 대한,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목숨이 위태로운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비정한가, 문재인 씨가 얼마나 비정한가, 그것을 우리가 겪었죠. 우리 국민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던 날,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거기서 짜파구리 잔치했습니다. 소리 높여 깔깔거리고 그 영상을 밖에 배포를 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을 차별한 것입니다. 저 더러운 것들, 천한 것들,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 없죠. 결국 그들은 우리 국민들과 자기들과는 신분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든 것은 그들 쪽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블루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그 바이러스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뇌의 반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조지 오웰의 1984를 본따서 그런 통제사회,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권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서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리마연에서
4차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씨의 거짓말, 청와대의 거짓말, 언론 방송의 거짓말, 친문 좌파의 거짓말, 이것이 바로 그러한 독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을 펼쳐 들거나 또 인터넷의 그 언론 방송 페이지를 보게 되면 문재인이 훌륭하다, 문재인이 인기 있다, 문재인 정부를 세계가 부러워한다, 한국이 앞서간다, 이런 말들이 요즘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사실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든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이처럼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똑같이 이렇게 통제하고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이 나와 있죠. 이거 한국에서는 결국 안 통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일단 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동안에 머리 나쁘다,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최상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그 두뇌 기능의 저 밑바닥 하한선이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머리 좋은 국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에는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비논리적인 그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광고해가지고 세뇌시키고 이러면 국민들의 그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구단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3, 2 곱하기 3은 5. 이러면 국민들은 그거 틀렸는데 이러다가 그래도 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소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보자 하면서 외우죠. 2 곱하기 2는 3 이러고 외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알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문으로서 친민주당으로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국민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만 두뇌의 과부하가 되는 것이죠. 논리연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구구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너 틀렸어 나가라 이러든가 아니면 문재인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바보가 되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머리로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앵무새같이 다시 내보냅니다. 그게 왜 틀렸는지, 그게 왜 맞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자기 집 안방이 아니고 집행정부 아닙니까?
집행정부 일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이 살자 하면서 반발을 하든가 저거 쫓아내자 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바보 돼서 살자 하는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국민의 반이 다수가 이렇게 바보가 되기로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3류에서 4류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미 3류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 앞에서 안 된다 했죠. 아마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와 그 나팔수들이 열심히 세뇌를 하고 푼돈 줄게 결국은 뒤에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내서 앞에서 푼돈 줄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외신도 있고 SNS도 있고 또 우리 국민도 뭐 지금은 이제 봉쇄가 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죠. 문재인 씨 그 나팔수들이 하는 얘기 그거 가짜다 이렇게 즉시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리마연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쇄국을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그러면 쇄국이 되느냐? 안 되죠. 쇄국하면 자기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바보가 되느냐 하는 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서둘러서 국민이 생존작용을 한다. 이제 저거 쫓아내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뻔하죠. 세월호 블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권을 날려버리는데 기여를 했죠. 정권을 날린다 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반적인 정치 세력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일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블루 이거 그때보다 훨씬 세졌다 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하는 시한폭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이 살자, 대한민국이 망할 수 없다 하는 이 힘, 이 파워, 이거는 그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의 힘이다. 지금까지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온 애국심, 이것은 군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이 나라를 지켜서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해온 바로 그 힘인 것이죠. 그 정당성,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인의 DNA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그 주인, 주권자들의 그 정당성, 그 힘은 이 나라와 우리 5,100만 국민을 지키면서 처음엔 숫자가 좀 적었겠죠.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문재인 씨가 빨갱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발쩍 뛰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합니다.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지킨 정당성, 이것은 빨갱이에게는 없습니다. 친북 세력 당연히 없죠.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25 때 적군과 싸운 사람들 그 모습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친북 세력에게는 그 정당성이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는 그 국가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정당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불량한 그리고 악독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피해자는 안타까운 것이지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든지 이 나라의 앞길을 좌우할 그런 힘이 있다든지 그렇게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쉽게 기가 죽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한국인은 팔 걷어붙이고 족발을 뜯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질을 잔뜩 하게 되면 터지죠. 압력이 아주 높아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성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이제 건드려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다방면으로 이런 펌프질을 계속했죠. 그래서 계속 삼류 아닌 게 없습니다. 안 나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쩌면 문재인 씨 코로나19 블루가 자기 목을 조르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상황이 이렇기는 한데 리마연의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준 높은 그런 두뇌 소유자들은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이 국민과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잡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뇌 기능을 유지하고 또 매일매일 향상시키고 그래서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